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양 모델링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양이 이게 뭔 뜻인지 좀 파악해야 돼요. 먼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영양 모델링에 대한 수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장이나 칩시다. 사장 입장에서 직원이 2명 있어요. A란 직원이 있고 B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A 직원은 하루에 보통 10대씩 판매하는데 B 직원은 하루에 한 대밖에 판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B 직원이 A 직원처럼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A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10대 팔 수 있는 노하우를 B 직원한테 전달해서 그 B 직원이 A 직원처럼 이제 성과를 내는 친구들 빠르게 육성하고 싶어 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이 역량입니다. 기업은 딱 2명이 있지 않잖아요. 1000명, 2만 명 정도 직원인데 일 잘하는 친구, 성과 많은 내는 친구하고 성과를 못 내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성과가 낮은 친구를 어떻게 성과 높은 친구도 조기 전략화 시킬 수 있을까? 전략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성과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특성을 캡처해서 그걸 이제 영양으로 소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죠. 당신이 A 항목이 현재 3레벨인데 이걸 좀 4레벨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방향 세팅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영양 모델링입니다. 영양 모델링. 그러면 이것이 직군이 인사 직군도 있고 기술 직군도 있고 서비스 직군도 있고 R&D도 많겠죠. 각 직군별로 인사는 인사, 그러면 기술직은 기술직, R&D, 뭐 구매, 생산별로 다 자기 직무별로 직무 역량이 있어요. 직무 역량. 자, 직무 역량을 어떻게 조기 전략을 시킬까? 모든 직원들이 다 영업사원이면 좋겠지만 그 지원 조직, 그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도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조직에 있는 직무 역량을 각각의 직무별 필요한 역량을 투출해서 그 역량을 가지고 이제 조기 전략화하고 평가합니다. 평가는 개인 평가죠.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영양 모델링입니다. 이 영양 모델링은 한번 정립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해요. 업데이트 작업을. 그래서 매년 사업 전략이나 아니면 방향성 달라질 때마다 영양 모델링을 달라주고, 평가 항목이 이제 수정이 필요할 때도 영양 모델링을 합니다. 평가 항목 2가지 있죠. KPI 평가하고 영양 평가 있어요. 보통 영양 평가가 선행 지표로 되는 거예요. 선행 지표. KPI는 재무적 성과 연동되니까 문제 없고, 영양이 있다 해서 봐도 성과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관리 지표를 하기 위해 영양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제 영양 모델링이고, 이번에는 이 영양 모델링을 하는 수행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컨설팅을 이제 해본 친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이 많이 가요. 결국은 이 영양 모델링 2가지 산출물이에요. 첫 번째, 영양 맵 지도를 만드는 거고, 2번째, 그 영양별로 영양 정의서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생산 기술 역량이면 생산 기술의 역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하고 이걸 하고 레벨링합니다. 레벨링하는 형태, 행동 지표를 만드는 형태로 가는 게 최종 산출물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직무 중심의 영양 모델링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앞에서 언급된 것은 개인 평가를 위한 역량을 투출한 게 있고, 교육부서 HRD에서 가장 개발하기 위한 영양 모델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영양 모델링이 가장 많이 쓰인 데는 진짜 평가하고 교육체계입니다. 보통 교육체계의 스타트가 영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체계의 영양 모델링은 거의 FM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양 맵 그리고 영양 정의서 만들고, 근데 그 평가에서는 좀 간소하죠. 영양 정의서의 행동 지표, 이 행동 지표가
행동 지표가 이제 영양 평가에서 개인 평가에서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서 영양하고 영양 정의서만 명확하면 영양 평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나서 행동 지표를 하지 않지만 실제 교육 쪽에서는 영양 행동 지표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공정이 교육이나 개인 평가를 사용 목적을 전자해서 FM 방식의 영양 모델링에 대한 세종 프로세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납식으로 말하면 결과 두 가지요. 여기 영양 맵, 여기 영양 맵입니다. 영양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기본 영양, 뭐 공통 영양하죠. 그러니까 기본 영양은 모든 직군들 관계없이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영양.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오너에 대한 경영 철학의 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도 마찬가지. 이거 당연히 좀 새로운 들어가면 리더십 파이프라인이고 그냥 리더십 역량인데 요즘은 리더십 파이프라인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역량은 팀장이나 아니면 임원이나 사장별로 역량이 다른 것처럼 역할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사원 대리급 역할하고 중간 관리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관리자의 역량도 또 도출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얼라이먼트 지키기 위해서 역량 모델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데 그때 리더십 역량이 포함됩니다. 직무 역량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직무 공통하고 전문 역량이 있어요. 직무 공통은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어느 직군에 관계없이 갖춰야 될 필수 역량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 직무 공통 역량이고 직무 전문 역량은 해당 직무에 수행하기 위한 필수 역량. 그러면 당연히 쉽게 말해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하고 하고 그리고 생산 부서에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 항목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쫙 이제 분리한 게 이제 직무 전문 역량입니다. 이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 맵이 나오고 이 역량별로 이게 정의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최종 산출물이에요. 정의서. 자,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하는 게 많은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역량 모델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팅하면 베스트예요. 왜? 그냥 땅에서 나대지에서 건물 지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다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그걸 조금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왜냐면 기본 뼈대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존의 역량 모델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합니다. 진단해보고 방향성을 역량 모델링의 개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를 이제 직무 체계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뭐 비전 미션 핵심 가치가 변경됐는지 확인해보고 요즘은 이제 그 일하는 방식도 있어요. 요즘 COC라는 게 또 있어서 일하는 방식 정된 거 가지고도 또 반영할 수 있죠. 그리고 이해 관계 부서 인터뷰 통해서 리더십 파이프라인 역량 모델링 리더십 파이프라인 아니고 역량 모델링의 개선 방향성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그만 기본 역량은 크게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직무 역량에서 현재 직무 역량과 너무 직군되어 있다면 그럼 세분화시키겠다면 세분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고객사하고 이제 어그리하는 거죠.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방법과 이런 절차도 바꿔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시하고 고객사가 오케이 해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직무 분류 체계. 이게 무슨 말? 이게 그 직무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 대부분 다 직무 체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거는 큰 작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직무 역량 이 체계에 있다면 그냥 스킵할 거고, 그냥 스킵하는 거고, 없다면 한번 이게 직무 정의서까지 안 만들고 분류 체계만 만드는 거예요. 분류 체계. 그거 생산은 생산 기획과 생산 관리와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그럼 두 개 나눠주겠죠. 근데 얘는 생산만 있다면 생산 기획과 생산 관리가 구분되어 있다면 그 두 직무가 구분되는 형태로 접근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직무 공통 영역하고 리더십 뽑으면 됩니다. 요거는 크게 어렵고요. 요거는 기본 또 SM들 워크숍 하면 금방 나옵니다. 또 다행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역량 사전이 있어요. 사전. 다른 회사들 작업하다 많은 프로젝트 하면서 역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량 사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그분들이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 역량, 기본 역량은 여기 핵심 가치하고 일하는 방식 두 가지 에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이는 어렵지 않고, 리더십 역량은 많은 회사들은 리더십만 대표 딱 리더십 하면 팀장, 임원, 부사장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에 간다면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역할 변화 시점별로 리더십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직무 역량은 이때는 철저하게 이제 외부 전문 컨설턴트가 각 직무별로 뽑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 부서면 이렇게 외부 컨설턴트가 내비게이션 역할만 하는 거지, 그 내비게이션이 실제 운전하지 않잖아요. 운전은 그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과 워크시트하고 방법을 다 같이 제시해주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개발부서 상품기획이면 상품기획부서에 A 책임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A 책임이 하고 저희 회사의 담당자 한 명하고 붙어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서 워크숍을 해서 뽑아냅니다. 공통 영역하고 직무 전문 영역 뽑아내고, 그리고 행동 지표. 행동 지표는 레벨링 하는 거예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갑니다. 요즘은 레벨 5는 안 하는 추세 같아요. 레벨 4까지만 합니다. 왜냐면 4하고 5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레벨 1, 2 이게 자체가 두부 짜듯이 딱 잘라면 되는데 이게 자르지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레벨 1은 이해한다. 이해. 레벨 2는 설명할 수 있다. 레벨 3는 적용할 수 있다. 레벨 4는 지도할 수 있다. 레벨 5는 뭐냐면 리딩할 수 있다. 리딩. 지도 리딩한 게 이게 딱 구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 4까지 많이 합니다. 요걸 각 항목별로 역량별로 요 행동 지표를 레벨링 합니다. 근데 레벨링 하다 보면 기술직 같은 거는 레벨링 가능해요. 그래서 인사나 이런 거 조직은 레벨링은 뭐 필수 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퉁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회사는 기술직은 명확하게 레벨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 이게 SME들과 이 SME는 현업에 있는 실무 전문가가 대변할 수 없어서 필요하다면 조사도 합니다. 이 도출된 그 SME 조직의 역량이 한 만약에 그 상품 기획 부서에 만약에 100명 있다면 100명의 설문조사하는 거죠. 도출된 10개 문항 10개 영역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뭐냐, 1번, 4번, 5번 그럼 딱 3개만 잡아서 최종 확정합니다. 보통 이게 검증이 납니다. 검증. 그러니까 SME가 한 명이 상품 기획 전체 100명을 대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SME가 먼저 뽑아놓고 초안에 잡아놓고 나머지 분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검증, 최종 확정받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도 이건 FM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기본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공통하고 직무 전문 역량 나오면 이거 역량 맵 그립니다. 이렇게 맵 그리고 맵은 한 장표죠. 한 장짜리 장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별로 이제 각 역량별로 정의서는 이제 크게 정의예요. 역량, 정의, 문장, 그다음에 행동 지표. 기술직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행동 지표 넣어서 딱 만드는 겁니다. 행동 지표도 이게 문장이 있어요. 문장. 그러니까 모든 행동 지표의 마지막 끝 부분이 이해한다, 뭐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한다 하면 다 레벨 1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설명할 수 있다 레벨 2고,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적용한다,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다. 끝에 문장이 중요해요. 행동 지표에. 그래서 끝에 문장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데이터베이스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시 줍니다. 이런 예시를 가지고 SME 먼저 초안 잡아주면 저희가 이제 그걸 마사지 하는 거예요. 다듬어주고 그 작업을 해서 이제 확정하면 최종 이 역량 모델링 결과물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이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후단에서 이걸 가지고 매트리스를 그려가지고 개인 평가는 각 직무별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 교육 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는 그 후단 후공정에서 할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직무 중심의 역량 모델링 여기까지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